네, 노가리 13편 오늘도 박성훈 노무사님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동안 안녕히 계셨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. 오늘 소개해 주실 상담 사례는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. 예, 팀장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계신 분이세요. 그래서 이 팀장을 좀 처벌받게 할 수 있냐 이런 문의입니다. 이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요거에 대한 내용일 것 같은데 네.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제 이 법이 시행된 지 이제 딱 1년이 됐습니다. 이제 네.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또는 뭐 방지법 이렇게 불리는데 정확하게는 이제 근로기준법이죠. 네네. 근로기준법 내에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신설이 됐고 작년 7월 16일부터 시행이 돼서 이제 꼭 한 1년 정도가 됐습니다.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. 첫 번째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, 두 번째는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, 세 번째는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,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. 요 세 요건이 성립된다 그러면은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. 상담 사례에서 보니까 팀장이 지속적으로 괴롭힌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요건은 성립이 되는 거네요. 그렇죠. 일단 뭐 상급자 행위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우월성, 우위성은 네. 인정이 되는데요.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꼭 직위 직급상의 어떤 뭐 우위성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. 예를 들면 뭐 신입 팀장이 왔는데 팀원들이 하급자지만 집단적으로 이제 팀장을 괴롭힌다거나 이것도 돼요. 또는 뭐 이제 같은 직급의 동료라고 하더라도 뭐 나이가 많다거나 또는 이제 뭐 학력이 높다거나 직위 직급뿐만 아니라 어떤 근속 연수, 그다음에 고용 형태, 뭐 학위, 나아가서는 이제 연령, 뭐 성별 등등 이런 종합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어쨌든 관계 속에서의 우위가 인정된다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, 가해자로 볼 수 있습니다. 인격적 모욕이나 폭언, 이 왕따시키는 거 이런 거 다 업무상의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거죠. 그렇죠. 두 번째 요건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. 뭐 폭행, 폭언, 욕설 이런 거는 뭐 당연하고요. 네. 그것뿐만 아니라 담당 업무가 아닌 일을 시킨다거나 사적인 어떤 용무를 지시한다거나 네네네. 또는 이제 업무를 아예 배제시킨다거나 업무를 방해한다거나 이런 것들 다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. 참고로 어떤 행위가 반복되느냐, 이 반복성 요건은 법상 중요한 요건은 아니고요. 단 1회의 행위라고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다 보니까 꼭 직장 내에서 행해져야 되느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거 아니고요. 뭐 퇴근 시간 이후에 뭐 회식 자리에서 또는 뭐 야유회 자리에서 또는 뭐 SNS 상으로 어쨌든 이런 행위를 했다. 다 전부 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세 번째 요건은 신체적이나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내용이어야 될 텐데 그런 거 또 성립이 되는 거죠. 그렇죠. 세 번째 요건인데요. 그러니까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의 어떤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그 결과로서 신체적,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이 결과물이 있어야 됩니다. 네.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이번 사례는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. 그 적어주신 내용만 보면은 이게 다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건 명백히 직장 내 괴롭힘이 맞습니다. 네. 그러면 이제 이 팀장 처벌할 수 있는 겁니까? 네, 그렇지는 않습니다.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우선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자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. 이 제도는 어떤 행위자, 가해자를 처벌하는 일종의 형벌법규가 아니에요. 이 제도는 사업장 내에서 어떤 예방, 또 시정, 뭐 개선, 조직 문화 개선 포함해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도모하자고 하는 일종의 자율적 사업장 내 규범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일단 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겠고요.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사용자에게 회사에 신고하는 거예요. 어디 뭐 임금 체불 부당 해고처럼 국가에 신고하고 고소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래서 사장에게 또는 무슨 뭐 고충 처리 부서가 있다 또는 뭐 접수받는
뭐 기구나 어떤 담당자가 있다. 그 사람한테 신고를 하는 거고요. 신고했을 때 이제 회사에서는 바로 이제 조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조사를 해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 그러면은 피해자에 대한 어떤 보호 조치, 그다음 가해자에 대한 무슨 뭐 징계나 뭐 근무 장소 변경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제도이고 이런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가해자를 처벌 못하면 뭐 있으나 마나한 법 아닌가요?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는 그 한계는 있어요. 일단 이 제도에서 유일하게 처벌 규정 두고 있는 건 딱 한 가지인데요. 네네. 신고를 이유로 신고자 또는 이제 피해자에게 해고나 어떤 뭐 기타 어떤 불이익 조치를 한다. 요것만 이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대상입니다. 그거 외에는 일단 이제 벌칙은 없는데요. 다만 무슨 뭐 폭행, 뭐 폭언, 욕설 이런 게 있다 그러면 형법상의 다른 법이죠. 형법상의 어떤 뭐 폭행죄, 뭐 모욕죄, 명예훼손죄로 처벌받게 할 수 있어요. 이렇게 좀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네, 아까 사용자에게 이제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네. 이 사용자가 만약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다라고 했을 때는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은데. 그렇죠. 진짜 사실 그게 제일 의미가 없고 이제 문제인 건데요. 그래서 사실은 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. 그렇지만 이 노동부에서 그런 문제점을 이제 인정하고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사용자가 행위자인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직접 신고를 받겠다라고 이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용자가 행위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신고를 했는데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나 조사를 하지 않는다. 이런 경우에도 노동청에 일단 신고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.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노동청이 시정 지시를 했는데 회사에서 그냥 쌩까을 해요. 이것도 그럼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. 네, 그것도 맞습니다. 사실 이제 뭐 임금 체불처럼 노동청에 신고했더니 노동청에 시정 지시하고 뭐 불응한다 그러면은 송치해가지고 처벌받게 하고 일단 이런 제도는 일단 아니라는 거죠. 그렇죠. 네, 그런데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노동부가 인정을 하고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사실 노동청의 제일 큰 권한은 사업장 근로감독 권한이에요.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관련된 노동부의 어떤 시정 권고를 회사가 불응할 경우에는 이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장 근로감독을 하겠다. 또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이제 입장 처리 어떤 관행을 보이고 있다.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사표 쓰고 이제 그냥 사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? 일단 이게 이제 올해 초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이 돼가지고요.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있다 바뀌었어요. 이거는 좀 좋은 개선인데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. 뭐냐면 내가 직장 내 괴롭힘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냥 사표 쓰고 나와버렸어요. 네. 이랬을 때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직한 것이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인정하겠어요, 그죠? 그렇죠.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간에 사표 쓰기 전에 회사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이런 조치는 한번 취하시고 그 다음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실을 좀 입증할 수 있는 좀 자료는 최대한 좀 확보하시고 이러실 것을 좀 먼저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실효성이 좀 한계가 좀 많이 있지만 어쨌든 시정을 위한 거다 라는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. 네, 그런데 어쨌든 간에 법 개정은 좀 돼야 됩니다. 첫 번째는 최소한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제도처럼 사전 예방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고요. 두 번째는 처벌 규정이 생기긴 생겨야 돼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두 가지 정도. 사용자가 행위자인 경우, 이 경우하고 두 번째는 신고를 했는데 사용자가 회사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이런 정도는 좀 신속하게 처벌 규정이 빨리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네,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서 여기까지 알아봤고요. 자문을 도와주신 우리 박성우 노무사님께 감사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